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마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보영, 연우진, 장동윤, 이정은 주연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데 실제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의 작가가 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내과에서 일하다가 정신병동으로 옮겨서 처음 일하게 된 정다은 간호사가 겪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신병동 환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드라마입니다. 매 회마다 다른 증상의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소개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회에 나왔던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 같으면 내과에서 일하다가 정신병동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정다은 간호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봐주는 따뜻한 마음의 간호사로 나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잘하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병동에 출근한 첫날부터 정다은 간호사는 멘붕이 오게 되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예측하지 못한 환자들의 행동 때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을 등 뒤에 두고 환자와 면담을 한다고 해요. 환자들이 갑자기 발작할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을 열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액팅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질환 환자가 액팅아웃을 했을 때와 보통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액팅아웃 환자를 우선으로 치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액팅아웃 환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신병동에 적응해가는 정다은 간호사의 이야기와 함께 회마다 다른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3회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나와요. TV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2명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공황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이 병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병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병도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봐요. 더 설명해 볼게요. 최근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가 가장 많은 병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해서 흔히 공황장애를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황장애는 5년 대비 70% 증가한 16만 명에 육박하고 숨겨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쉬운 병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화가 뭉크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규라는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절규가 뭉크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공황장애 증상으로 가슴 두근거림,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이 있는데 환자는 체했나? 스트레스 때문인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고 돌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결국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그 공황 발작이 올지 몰라서 두려운 것이 제일 크지만 또 아무도 자신을 케어해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의 공포감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자신이 공황장애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발작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 종일 무섭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와 아닌 사람의 간극이 굉장히 큰 이유는 보통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죽기 직전의 공포가 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 죽기 직전의 공포를. 그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발작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우울증을 겪은 친구가 자살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뛰어내릴 만큼의 고통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공황장애도 갑자기 발작이 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올까봐 그 두려움을 내내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친한 사람 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잠수함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 발작이 왔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극장이나 엘리베이터 혹은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발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폐소공포증이나 무대공포증도 공황장애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완치가 어렵다고 해요. 나아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될지. 트라우마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잤거나 피곤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발작이 더 심하게 있다고 하고, 이 편안할 때, 마음이 좀 안정이 있을 때, 또 많이 쉬었을 때, 그럴 때는 좀 덜하다고 해요.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발작하는 걸 직접 보질 못해서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정다은 간호사 친구 유찬이가 공황장애 때문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버지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너무나 성실해서였어요. 일을 잘하니까 일이 몰리고 상사나 선배가 시키는 일을 다 거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일에 쫓기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유찬이가 공황장애에 걸린 것은 마음이 힘들어서기도 했겠지만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일을 딱 끝내고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이런 끝나지 않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붕괴가 온 거죠. 유찬이는 결국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사도 여전히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유찬이는 자신에게 일을 넘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거절을 하게 됐고요. 단호하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나은 회사 생활을 하게 되죠. 극복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극복이죠. 물론 또 다시 발작이 올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잘 관리를 하다 보면 괜찮아질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숨길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상호 간에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외로운 병이야.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 본인만 느끼거든. 그래서 대부분 혼자 이겨내려고 많은 순간들을 버티고 참아내는 거지.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생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잘 넘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참 좋아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몰아보시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실 것 같고 심리나 정신병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드라마에서 정다은 간호사는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공감해주다가 자신도 마음의 병에 걸리게 돼요. 너무 많은 감정을 이입하다 보니까 그 감정에 물들어 버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정다은 간호사가 그런 사람같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정적으로 빠져들면 안 되겠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스스로 잘 설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